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민지가 자신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키스는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의 어머니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다음 날 가족 전체가 그녀를 집으로 소환해 강제적인 치료를 선언했다. 지은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딸의 역할.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들을 사랑했다. 특히 민지라는 여성을. 민지는 26살,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로 지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솔직하게 살아갔다. 지은은 민지를 만난 지 2년째였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곧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은은 이 관계를 가족에게 숨겼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그녀의 가정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날의 키스는 민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오늘은 우리만의 날이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져 보자.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민지의 눈빛에 이끌려 수긍했다. 거리 한복판에서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그들은 키스했다. 그 순간은 달콤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울리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지은은 떨쳐냈다. 미안해. 가봐야 해.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가족회의에 직면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까지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분노를 표현했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그렇게 됐어? 병원 가자. 치료받아야 해. 오빠는 더 직설적이었다. 동성애? 그건 병이야.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지은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가족의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일로 미안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민지는 답장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하지만 지은은 읽고 지웠다. 다음 날, 지은은 출근했다. 회사 동료들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점심시간에 민지가 회사 앞으로 왔다. 얘기 좀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주저하다가 카페로 데려갔다. 가족이 알았어. 나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숨기지 말고.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너처럼 살 수 없어. 나한테는 가족이 중요해.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자유로웠지만 지은은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에 얽매여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겨 상담소를 예약했다. 그냥 가봐.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반항심이 들었지만 순응했다. 상담소에서 상담사는 말했다.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예요. 바꿀 수 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선택. 이게 선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지에게는 미안해.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라고 답했다. 그러나 헤어짐은 지은에게 고통이었다. 밤마다 민지의 생각이 떠올랐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 억압은 점점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한 달 후, 지은은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거리에서 민지가 다른 여자와 웃으며 걷고 있었다. 그 장면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왜 포기했지? 그녀는 후회했다.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오빠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좋은 남자야. 만나봐. 지은은 거부했지만 아버지의 엄한 눈빛에 굴복했다. 데이트에서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공허했다. 이게 나의 미래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고 싶어.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늦었어. 지은은 울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그녀의 삶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사회의 정상에 서려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야 했지만 그 희생은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지은의 후회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민지와의 재회는 우연이었지만 그 후로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민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왜 그때 헤어지자고 했을까? 자책이 반복됐다.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감시했다. 어머니는 매일 상담소 결과를 물었고 아버지는 이제 정신 차려 라고 말했다. 오빠는 더 적극적이었다. 또 그 여자 생각하는 거 아냐? 잊어버려.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준비 중이었다. 작품들은 사랑과 자유를 주제로 한 추상화였다. 민지는 지은과의 이별 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중 하나가 수연이었다. 수연은 민지처럼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지은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 잊어. 수연이 말했다. 민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지은이 그리웠다. 그녀는 가족 때문에 나를 포기했어. 이해할 수 없어. 지은은 결국 상담소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건 내게 맞지 않아요. 상담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몰래 민지를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지의 개인전 소식을 알았다. 가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갤러리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지를 봤다. 민지는 수연과 함께 웃고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그녀가 불렀다. 민지는 놀라 돌아봤다. 여기 왜 왔어? 갤러리 한 구석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그랬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그럼 왜 지금 왔어? 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너 없인 못 살겠어. 민지는 주저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대화는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오빠가 그녀를 따라온 것을 알게 됐다. 집으로 와.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가 소리쳤다.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는 화가 났다. 내 가족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졌어. 그 사건 후 지은은 가족과 대면했다. 왜 따라왔어? 그녀가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는 내가 다시 실수할까 봐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을 위해 포기했는데 이제 나를 버려. 그녀는 집을 나왔다. 호텔에서 지내며 민지에게 연락했다. 집에서 쫓겨났어. 민지는 걱정됐다. 내 집으로 와. 민지의 집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함께 살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일자리는? 그녀는 걱정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솔직히 털어놨다. 난 레즈비언이야. 동료는 놀랐지만 괜찮아.
지지할게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에게 용기를 줬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런 애들 봐, 속삭임이 들렸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생겼다. 민지는 공개하자 라고 했지만 지은은 아직 무서워 라고 했다. 한 번은 친구 모임에서 민지가 지은을 여자친구로 소개했다. 친구들은 축하했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이게 옳은 걸까? 내적 갈등이 커졌다. 가족과의 단절은 그녀를 아프게 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와 함께라면 안 돼. 어머니는 그런 건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에 집중 못해 라고 했다. 민지는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쌓였다. 가족을 버린 게 맞아.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사회의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기사가 나왔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야. 지은은 그 기사를 읽으며 절망했다. 지은의 삶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민지와 함께 사는 일상이 행복했지만 외부의 압력이 그녀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지은 씨, 요즘 여자친구랑 사귀는 거 소문났어. 한 동료가 속삭였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했다. 왜 내 사랑이 업무와 상관 있어?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알았다. 함께 싸우자. 퀴어 커뮤니티에 가보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퀴어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나를 버렸지만 이제 행복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모임 후 오빠의 메시지가 왔다. 그런 곳 다니는 거 알아? 그만둬. 지은은 화가 났다. 내 삶이야. 가족과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민지의 집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해요? 라고 대꾸했다. 어머니는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중간에 서서 갈등했다.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떠났다. 그 사건 후 지은과 민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내 가족 때문에 또 헤어질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 중요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중요하지.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는 가족 없어서 몰라.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내 가족도 나 때문에 떠났어. 하지만 난 포기 안 했어. 지은은 미안해졌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돌았다.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 한 직원이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이게 현실인가? 그녀는 퇴사를 고민했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 찾자 라고 했지만 지은은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답했다. 한편 민지의 개인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참석하지 않았다. 가족이 알까봐 무서워. 민지는 실망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지은은 결국 가족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빠, 이해해 주세요. 지은이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왜 그렇게 됐어? 우리 교육이 잘못됐나? 라고 물었다. 지은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마. 그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울며 말했다. 가족을 잃었어. 민지는 안아줬다. 나랑 함께라면 돼.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그녀는 밤에 혼자 생각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 속에서 그녀는 외로웠다. 친구 하나가 조언했다.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하지만 지은은 확신이 없었다. 한 달 후, 민지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지은은 놀랐다. 한국에서 안 돼. 민지는 여기서는 불가능해. 하지만 우리 사랑은 가능해. 지은은 망설였다. 이 선택의 대가는 뭐지? 결정의 순간이 왔다. 지은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제 길을 갈게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민지와 함께 비행기 티켓을 샀다. 하지만 출발 전날 어머니의 병 소식이 왔다. 엄마가 쓰러졌어. 오빠의 전화였다. 지은은 당황했다. 가야 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가봐야 해. 민지는 또 가족 때문에? 라고 물었다. 지은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본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어머니의 병은 지은의 계획을 뒤집었다. 병원에서 그녀는 가족과 재회했다. 아버지는 이제 정신 차렸나? 라고 물었다. 오빠는 그 여자랑 끝내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때문에 왔어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행 연기하자. 민지는 화가 났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 혼자서 갈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가 떠난다고? 병원 생활은 지은을 지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회복을 도우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왜 항상 가족을 우선할까? 하지만 어머니의 약한 모습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지은아,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나을 것 같아.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흔들렸다. 정상? 내가 비정상이야. 사회의 기준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결국 혼자 해외로 떠났다.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떠나기 전 메시지였다. 지은은 공허했다. 회사로 복귀한 그녀는 동료들의 냉대를 느꼈다. 요즘 소문 많아.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제 일에 집중할게요. 라고 답했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밤에 혼자 있는 시간, 그녀는 민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다. 오빠가 또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지은은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부탁에 못 이겨갔다. 남자는 매력적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없었다. 연애해본 적 있어? 남자가 물었다. 지은은 여자랑 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남자는 놀라며 자리를 떴다. 그 실패는 지은에게 깨달음을 줬다. 난 변할 수 없어. 민지가 돌아온 후 그들은 재회했다. 공항에서 민지는 지은을 안았다. 보고 싶었어. 지은은 미안해. 가족 때문에. 민지는 이제 선택해. 나 아니면 가족. 지은은 고민했다. 그날 밤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나도 노력할게. 하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지은은 결국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제대로 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민지와 결혼할 거예요. 가족 회의에서 말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를 버려? 오빠는 내가 미쳤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이게 자유의 대가야. 민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차별은 계속됐다. 아파트 임대에서 거부당했다. 동성 커플은 안 돼요. 집주인이 말했다. 그들은 퀴어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았다. 새로운 친구들이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한 모임에서 말했다. 지은은 점점 강해졌다. 회사도 바꿨다. 더 개방적인 곳에서 일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아팠다. 어머니의 생일에 꽃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안정됐다. 그들은 해외 결혼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 사랑은 진짜야,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출발 전 오빠의 전화가 왔다. 엄마가 위독해. 지은은 다시 흔들렸다. 또 선택의 순간이야.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어머니를 봤다. 지은아, 어머니가 속삭였다. 지은은 울었다. 엄마, 사랑해. 어머니는 내 행복을 빌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에게 희망을 줬다. 어머니의 회복은 느렸지만 지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엄마가 이해하려 해. 그녀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좋은 소식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가족 전체의 변화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고 오빠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다. 지은은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주말에 방문해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아버지는 어려워 라고 답했지만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애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데모에 참석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왔다. 새로운 정책으로 다양성을 존중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동료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욕설을 들었다. 변태들, 누군가 소리쳤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가 손을 잡았다. 무시해. 그 경험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내적 갈등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가끔 생각했다. 민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결국 해외에서 결혼했다. 작은 예식이었지만 행복했다. 영원히 함께 서약을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은은 가족에게 사진을 보냈다. 어머니는 축하해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지만 오빠는 조심해 라고 했다. 그 응답은 지은에게 희망이었다. 삶은 안정됐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에서 성공했고 민지는 예술가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가족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걸었다. 지은의 선택은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자유를 얻었다. 이제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공유했다. 숨기지 마, 솔직히 살아.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논쟁적이었다. 법적 인정은 멀었고 차별은 존재했다. 지은은 싸움을 계속했다. 우리의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결국 지은의 삶은 변화의 상징이 됐다.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고 사회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치른 대가는 컸다. 배신, 상처, 그리고 식성.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